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 원어민도 어법 문제 틀린 것을 못 찾는 경우가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다합니다. 어법 몰라도 그것은 해석이 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어민도 모르는 그들도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허법. 자, 몰라도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물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법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법 문제를 접한 학생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 독해가 자연스럽지 못한 학생들이 어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상 누각, 다시 말해서 별 의미 없습니다. 기초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독해를 강화시킨 상태에서 독해가 그래도 얼추 되는 상태에서 어법 문제를 공략해야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득점뿐만 아니라 어법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10개의 어법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9개, 8개를 맞출 수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럼 왜 한두 개를 틀린다고 말하느냐? 사실을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어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내가 못 봤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 보는 분이 아니라면, 독해와 듣기를 공부하는,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어민처럼 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원어민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가천대 편입 영어인데요.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해석을 하셔야 해요. 이거를 분석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뭐가 주어고 여기 동사고 뭐 이렇게 분석해서 풀 수는 있으나 정말 이 전체 문제를 전체 지문을 분석만 해서 푼다. 첫 번째, 어떤 문제는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병렬 구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해석하지 않고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12호를 보자마자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건지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럼 먼저 해석하지 않고 푼다. 하다 보니까 해석하지 않고 풀었어요. 모르겠어. 그러면 해석하게 되겠죠. 두 번 보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내에 못 풀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겁니다.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그 문장의 구성을 본다는 거. 그것이 바로 독해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반드시 기본인 거예요. 근데 해석하지 않고 푸는 강사들이 많죠. 그걸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버고요. 몇 가지 줄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단어입니다. associate. 그리고 was. 그 다음에 포인팅입니다. 자, 시간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한번 바로 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심의 폭발. 뭐에 대한?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상태, 컨디션에 대해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관심의 폭발과 원조의 증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원조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의 증가, 그리고 명시적인 명령, 베트남에서의 명령, 바로 그것은 예를 들면 정책, 차단하거나 또는 공산주의를 억제하고자 했던 정책이, 그런 정책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그러한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베트남에서의 명시적인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사적으로 똑같은 목적, 똑같은 요구를 가리키고 있다 해서 끝났어요. 어떠십니까? 뭐가 틀렸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서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5번은 뭐뭐에 대해서 뜻이 있으므로 그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폭발, 가난한 나라에는 베트남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원조도 하고 관련되고 있느냐 아니죠. 관련된 정치적 논쟁. 이 원조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의 증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묵시적이 아닌 명시적인 베트남에서의 명령들이 있어요. 바로 정책은 철저히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를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워즈가 썼는데요. 자, 워즈 썼습니다. 반드시 이 정책이 워즈가 도는 거죠. 정책이 지금 철저하게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 인텐디드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정책을 수식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해석해 보시면 나오죠. 얘 정책이라는 게 의도하는 게 아니죠. 의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되어지는 이러한 정책. 그래서 수동태였다면 앞에 was가 나왔었겠죠.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분명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리고 was가 동사가 되는 거죠. 단수 맞죠? policy니까 철저히 검증받고 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사버리 문제일까요? 그러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동사가 없어요. 문장 전체 동사가 없어요. 그럼 주어가 뭔데요? 하면 바로 이게 영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그리고 to에 연결되는 거예요. point to. 뭐뭇을 보여준다? 뭐뭇을 가리킨다죠. 똑같은 어떤 필요성, 같은 필요성, 또 같은 어떤 욕구, 필요한 욕구, 그런 것을 다 가리키고 있다. 이 모두 이제 앞에는 모두 가리킨 거죠. 모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필사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주어인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외국인이 이거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ing냐 아니냐는 여러분 해석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법 문제니까 어법 풀어야 하는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이 ing를 빼고 동사인 포인트를 써야겠죠. 복수니까 당연히 s를 빼야 되고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도 과거니까 포인티드가 되겠죠. 이었다니까 앞에다 과거잖아요. 이런데 이런 것은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이들을 바꾸자 라는 거죠. 동사입니다. 물론. 네. 자,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할 때도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아, 그런 관심이 폭발하고 있구나. 가난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원조와 그에 관련된 그런 정치 논의도 증가하고 있구나. 그리고 명시적으로 어떤 명령, 베트남에서 명령이 있는데 그 철저한 공산주의를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명령이 있다. 하는 순간 뭔가 계속 열거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해석하면서.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동사가 나온다는 걸 어느 순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문제 틀린다 하더라도 90점 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해석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ng를 해석해 볼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래서 이런 거 증가하고 이런 거 증가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미리 차단하고 공산주의를 억제해야겠구나. 그런 게 철저히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해석은 똑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아이디어 같은 건 뒤에서 꾸며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예. ing니까 뭐 분사 구문이다. 이런 거 몰라도 푸는데 해석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어법이 해석을 좌우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여러분들은 원어민처럼 공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